과거는 항상 우리를 따라잡을 방법을 찾습니다. 아무리 탈출하려고 노력해도 어떤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고 어떤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다루며 평생을 보낸 은퇴한 경찰서장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일반적인 범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혀진 상징과 무시무시한 의식 사이에서 그림자 속에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침묵 속에서 악마의 속삭임. 그리고 그는 그 부름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불을 끄고 헤드폰을 착용하고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세상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데니얼입니다. 저는 63세이고 은퇴할 때까지 리오 그란데이 도술의 시민경찰 대표로 근무했습니다. 나는 내 경력의 대부분을 DHPP에 바쳤고 그곳에서 살인과 극악무도한 범죄를 수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나는 인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끊임없이 직면했기 때문에 나의 일상은 극도로 지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팬데믹은 새로운 유형의 침묵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지만 나에게 있어 진정한 공포는 내가 조사한 사례에 대한 기억에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은퇴하면서 마침내 아내 헬레나와 두 손주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폭력과 잔인함을 다루며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작고 고요한 도시인 산프란시스코 대 파울라의 집을 샀습니다. 계획은 낚시하고 점원을 가꾸고 내 경력을 기록한 책을 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을 떠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DHPP에서 근무하는 동안 누구라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장면, 즉 잔혹한 살인, 황폐해진 가족, 극심한 폭력의 흔적이 있는 시체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사탄 종파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퍼즐을 맞추려고 했으며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기억합니다. 모든 범죄 현장에는 항상 무시무시한 것, 악마적인 특징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중 다수에서 우리는 조상의 의식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배열된 수수께끼의 상징, 검은 양초 및 시체를 발견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017년에 젊은 임산부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은 기괴하게 훼손된 채 버려진 들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임산부였으며 사탄 의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단서는 부족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나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고 내가 수년 동안 짊어진 보이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부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모든 범죄를 단일 소스로 연결하는 주요 링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속으로 삼키고 있었고 이것이 내가 은퇴를 앞당기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산프란시스코 대 파울라에서 나는 평범한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긴 산책을 하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한 지역 사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평화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요한 새벽, 희생자들의 얼굴이 다시 돌아와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아내 헬레나는 내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했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조직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글을 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옛 DHPP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체가 발견되었고 상황은 이상할 정도로 낯익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를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실종된 임산부가 같은 징후와 같은 상징을 지닌 비참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과거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지친 사람에게는 완벽한 휴양지처럼 보였던 작은 마을이 이제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 부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운명은 다시 한번 악과 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나와 함께 일했으며 이 사건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알고 있는 검사관인 나의 옛 동료 윌리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어깨에 얹힌 듯 긴장한 모습이었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 그는 곧바로 요점을 말했습니다. 다니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 은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상프란시스코 대 파울라 근처에서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았습니다. 똑같은 잔인함,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척추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를 겁나게 한 것은 과거 사건과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나와 내 가족이 살았던 곳과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마치 그 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범죄 현장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테이블 위로 마닐라 봉투를 밀어 넣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그 이미지들은 복부에 정확한 상처가 난 젊은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보여주었고, 이는 내가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상징을 형성했습니다. 몇 년 전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본 것과 같은 패턴, 마치 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똑같은 세심한 상처. 몸 주위에는 검은 양초와 작은 동물의 뼈가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윌리엄, 나는 배가 뒤집히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무시아나 멘데스, 27세, 임신 6개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라졌습니다. 어제 캔바러 도술로 가는 길 근처의 공터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을 등록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남편도 사라졌고 우리는 더 이상 그와 연락할 수 없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얻지 못한 채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너무도 가까이서 다시 보니 그냥 등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발기부전이라는 느낌과 헬레나와 내 손자들이 이 광기에 연루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들이 예전과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처음으로 윌리엄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들이 떠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 그들은 단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뒤에 더 큰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쩌면 조직일 수도 있겠는데, 나에게는 우연이 아닐 수 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다시 분석했다. 청산, 상징, 과거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마치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범죄 현장을 직접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윌리엄에게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도중에 우리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자갈 위의 타이어 소리, 차장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 소리뿐이다. 우리가 공터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시신을 수습했지만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양초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뒤틀린 나뭇가지의 약하고 깜박이는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왁스 타는 냄새와 금속성 냄새, 아마도 말라붙은 피 냄새가 내 콧구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려고 노력하다가 무언가 내 주의를 끌었습니다. 더럽고 찢어진 작은 헝겊 인형이 근처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거기에 놓아둔 것처럼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개인적인 물건이었다. 윌리엄, 도착했을 때 여기 있었나요? 나는 인형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내 손에서 물건을 빼앗았다. 우리가 그걸 본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남겨졌나 봐요. 그게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확실히 몰랐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다시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를 자극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내가 다시 조사를 하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는 나를 뒤로 끌어당겼고 거부한다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이 파괴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인형을 돌려주면서 윌리엄에게 말했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연루됐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헬레나는 나의 초췌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나쁜 사건의 징후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발코니에 앉아 작은 마을을 뒤덮기 시작한 어둠을 생각했다. 나는 그 이야기로 다시 뛰어들면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 젊은 여성의 공허한 표정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저를 내부적으로 파괴했더라도 말이죠. 과거의 악마와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헬레나는 내가 동요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누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서 내가 두고 왔다고 믿었던 공포를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절단된 시체의 이미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한 번도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뭔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오랫동안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느낌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한 커피를 마시고 찬물로 샤워를 한 후, 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가서 DHPP에서 가져온 서류 상자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는 항상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없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건들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을 지켜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사진, 부검 보고서, 손으로 쓴 메모로 가득 찬 서류였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임신 중이었고, 외딴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몸에도 비슷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의 유사점은 분명했지만, 우리가 결코 체포할 수 없었던 용의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살가도 가문은 그라마도 근처 농장에서 은둔하여 살았던 유럽 후손들의 작은 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비밀을 유지했고, 그들이 이상한 의식을 행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들을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니? 헬레나는 문간에서 나를 공상에서 깨우며 물었다. 그녀는 언제나 나의 안전한 피난처였고, 그 세월 내내 나를 제정신으로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포함시키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래된 사건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걱정할 건 없어요. 그녀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단지 내 이마에 키스하고 정원을 가꾸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가 준비되면 내가 그녀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 후, 나는 살가도스의 농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은퇴했지만 주소를 알려준 AD 경찰 동료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외딴 곳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타고 헬레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겠다고 말한 뒤 농장으로 향했다.
그 길은 구불구불하고 거의 인적이 드문 길이어서 사람들이 어두워진 후에는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고립감이 뚜렷했고 길을 뒤덮은 짙은 안개가 모든 것을 더욱 불길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녹슨 철문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그 장소를 관찰했다. 침묵은 불안했고 주변의 모든 것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창고 중 하나 뒤에서 희미한 연기 흔적이 피어오르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전화하기로 결정하고 문을 두드렸다. 곧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회색 머리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낡은 가죽 코트를 입고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낯선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 주저했지만 적대감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는 내가 문장을 완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저는 포르투 알레그레의 DHPP 대표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발생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는 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헛간과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인 소박한 목조 주택으로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는 나를 방으로 데려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길고 긴장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내가 식별할 수 없는 산성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진지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려진 고풍스러운 그림이 걸려 있었고 아마도 그 가문의 조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들은 마치 공기가 고대의 비밀의 무게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 장소를 억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는 엄숙한 얼굴에 머리가 완전히 백발인 나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다니엘 살가도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그는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였고 말하기 전에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검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새로운 사건에 대해 말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생략했지만 과거 범죄와의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니엘은 묵묵히 내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가 임신한 희생자들과 의식에 대해 언급할 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놀란 것 같지는 않았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가 머뭇거리며 시작한 이 범죄는 과거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니엘 씨,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농부일 뿐입니다. 그는 진심인 듯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마치 그가 털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깊고 뿌리 깊은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재확인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떠나려고 할 때 방문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늘고 길고 흐트러진 머리에 깊고 슬픈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수사를 거의 포기할 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탄원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다니엘은 그녀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사람 몸이 안 좋아서 미안해요. 내 여동생은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다. 그는 설명하며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미소는 공허했다. 뭔가 아주 잘못된 것 같다는 씁쓸한 기분으로 농장을 떠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여자의 모습과 다니엘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해야 했지만 위험한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내 머리는 살가도스의 농장에서 목격했던 모든 일들로 인해 여전히 윙윙거렸다.
헬레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에 불은 꺼져 있었고 복도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나를 그곳으로 이끈 세월과 선택의 무게를 느끼며 소파에 앉았다. 내가 조사한 사건들, 내가 구한 사람들, 구하지 못한 사람들, 모든 결정, 모든 실수가 나를 그 순간으로 몰아넣은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잠을 푹 자고 난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흥분했고 긴장된 목소리를 냈다. 다니엘, 그라마도 경찰서로 와주세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가기로 동의했지만 목적지에 대해 헬레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집하지 않았지만 내가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의 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곧 불어닥칠 폭풍의 무게를 느끼며 차를 타고 그라마도, 그레머두, 로 운전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윌리엄은 나를 개인실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몇 년 전 다른 희생자들의 사진이 담긴 화이트보드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오래되었고 다른 일부는 더 최근의 사진이었지만 모두 똑같은 무시무시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그가 분리해 놓은 특정 파일이었다. 다니엘, 이거 새로운데요. 그는 나에게 흑백 사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있는 우리 친구가 1935년 신문에서 이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저택 앞에 모인 남녀 그룹의 모습이 담겨 있다. 중앙에는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한 헝겊핀형을 들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벽에 라틴어로 쓰여진 피아로시 서비티 더모니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체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상징이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윌리엄. 이 그룹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룹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윌리엄은 계속되는 두통을 떨쳐버리려는 듯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지역에는 여성, 어린이의 실종 기록이 있는데 모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다니엘이여, 그것들이 항상 동지 기간 동안 같은 시기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 상징,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를 따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가 단지 살인자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존재하는 조직, 아마도 종파였을 것입니다. 윌리엄은 계속하기 전에 머뭇거렸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 살가도의 여동생 당신이 본 여성은 2005년 피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같은 패턴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19세였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내 마음은 가정으로 폭발했다. 살가도 가족이 무죄라면 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텅 빈 눈빛의 고통의 세계가 숨겨져 있는 듯한 그 여인에 대한 연민의 물결을 느꼈다. 우리는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윌리엄은 오래된 사진에서 그 저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버려진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나에게만 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택은 거대하고 쇠퇴했으며
햇빛을 차단하는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창문과 갈라진 벽이 마치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은 조금 열려 있었는데 우리가 문을 밀자 썩은 냄새가 펀치처럼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우리 발 아래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빈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각 방을 탐험했고 각 방은 전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장소는 수십 년 전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에 누군가 그곳에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는 바닥에 마치 의식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녹은 양초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 것은 복도에서였습니다. 가파른 각도의 나무 계단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윌리엄이 방에 손전등을 비췄을 때 우리가 본 광경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복도는 고대 유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벽에는 상징이 새겨져 있고 바닥에는 뼈가 흩어져 있으며 중앙에는 양초의 잔해로 만든 제단이 있고 그 중앙에는 가죽으로 장정된 두꺼운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면서 조심스럽게 책을 집어들었고 그 페이지에는 라틴어로 된 상징과 글, 그리고 세부적인 의식과 희생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시체 그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매뉴얼이자 어둠 속으로의 안내자였습니다. 윌리엄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둘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오래된 것, 시간에 상관없는 어떤 것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증거로 우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저택을 떠난 후에도 발견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의식과 상징이 담긴 그 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루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책을 경찰서에 가져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윌리엄의 집에 있는 낡은 금고에 책을 숨겼습니다. 윌리엄은 이 책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책이 사라지거나 심지어는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심한 권력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에는 조용한 도로가 숨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감뚝의 키 큰 나무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두운 터널을 형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을 땐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차를 주차하고 몇 분 동안 서서 집을 바라보니 거실 램프에 희미한 빛은 켜져 있었지만 그 밖의 모든 것은 깊은 그림자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들어갔지만 헬레나는 늘 그렇듯 깨어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내 팔을 잡고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다니엘? 당신이 나를 걱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옳았고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겁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우리가 어둡고 폭력적인 과거에 뿌리를 둔 기괴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그냥 오래된 사건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어. 약속해.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고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 옆에 누웠지만 지하실과 재단, 검은 촛불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 모르는 번호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살가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오늘 밤 해질녘 전망대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함정처럼 보였지만 호기심과 답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살가도 가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조사하려고 쉬지 않고 하루를 보냈지만 인터넷은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옆에서 사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재산에 대한 몇 가지 모호한 언급과 실종에 대한 오래된 소문만을 찾을 수 있었으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나는 칼날처럼 찬바람이 불고 어둠이 하늘을 삼키기 시작하는 산과 도시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장소인 전망대로 운전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침묵과 감시받는 듯한 느낌뿐이었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작고 구부정하며 단순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가 착용했던 것과 같은 천 마스크로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는데 내가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니엘이군요. 그렇죠?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당신은 누구요? 그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가도 가문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무언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도망치기 전까지 나도 그 일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나는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있었습니다. 의식과 희생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눈이 눈물을 흘리며 깊은 숨을 쉬고 계속했습니다. 살가도스는 고대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각 세대마다 그들 중 일부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임산부는 그는 멈춰서서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악마에게 새로운 시작, 부활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끔찍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약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거기로 가겠습니다. 윌리엄. 내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나를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헬레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무슨 일이야, 다니엘.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위험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큰 일, 사랑, 일을 다루고 있었지만 당신이 여기 안전하게 머물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그녀의 눈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을 느꼈다. 다가가서 나는 그의 걱정의 무게를 느끼며 이 말을 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라마도 경찰서로 가는 길에 내 전화기는 계속 진동했다. 그것은 윌리엄이 보낸 메시지였고 두건을 쓴 인물이 시트에 쌓인 시체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들고 영안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보안 카메라의 사진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윌리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창백했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고 화면만 가리켰습니다. 이미지에는 여성의 시신을 영안실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미지에는 뭔가 동물적이고 불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 다니엘.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나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면 종파가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거기에는 살가도 가문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곧장 살가도 농장으로 갔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뽑은 채 입장했습니다. 침묵은 마치 공기 자체가 오염된 것처럼 억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꾸란을 발견할 때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고
손전등이 상징으로 뒤덮인 벽을 비췄습니다. 제단은 거기 숨겨져 있었지만 그 주위에는 새로운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무언가를 끌어낸 듯한 표시가 있습니다. 윌리엄은 구겨진 종이에 빛을 비추며 제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편지였지만 이번에는 다니엘 살가도가 서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지가 끝나기 전에 피의 고리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에멀리 살가도를 찾아서 그 악순환을 끊어야 했습니다. 내가 아직 몰랐던 것은 그날 밤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이 그 어떤 악몽보다 더 끔찍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니엘 살가도의 편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식은 동지 전에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차를 타고 어둡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도시의 오래된 예배당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그곳에서 마지막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윌리엄과 나 사이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도로에 눈을 고정하고 손가락을 운전대에 단단히 고정한 채 운전하면서 최신 사건을 정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늑대의 입으로 곧장 향하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아마도 더 어두운 무언가가 풀려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정 직전에 폐허가 된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외로웠으며 달빛을 가리는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토록 고요한 곳에 그런 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뽑은 채 조심스럽게 들어갔고 타는 냄새와 신선한 피 냄새가 즉시 우리를 덮쳤습니다. 제단 중앙에는 에밀리 살가도, 에멀리 살가도가 무릎을 꿇고 손이 묶이고 입을 더러운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에서는 컬트 신도들이 내가 모르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검은 두건을 쓴 키가 큰 지도자는 단검을 들고 있었는데 그 칼날은 검은 양초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그는 홀린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눈은 미친 헌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멈춰야 해, 다니엘. 나는 그를 감싸는 듯한 무아지경을 깨려고 소리쳤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단검을 들어올려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윌리엄이 먼저 행동하여 천장을 향해 총을 쏘았고 그 총소리는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인들은 놀라서 물러섰지만 다니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에밀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소리쳤다. 의식을 완료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파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가 마지막 사람이니까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통로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에밀리에게서 밀어냈습니다. 단검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균형을 잃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혼란은 고함 소리와 밀치는 소리, 귀청이 터질 듯한 더 많은 총소리가 뒤섞인 혼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윌리엄은 에밀리를 붙잡고 있는 밧줄을 풀려고 애쓰는 동안 이교도들과 씨름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나는 소리치며 그녀를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다니엘은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일어섰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부관님, 그는 땅에 그려진 기호를 가리키며 이건 원입니다. 원을 닫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파괴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상징에 부딪혀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공기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떠나야 해요. 윌리엄이 내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우리는 에밀리를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안전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니 예배당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가 삼키는 듯 짙은 어둠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차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달려갔고 예배당은 백미러에 비쳐 먼 점으로 변했습니다. 에밀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윌리엄은 숨을 가쁘게 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끝났나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우리 앞의 길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정말 끝났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살아있었고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조각들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우려했던 대로 모든 것이 빨리 잠잠해졌습니다. 다니엘 살가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종파 구성원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밀리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공허함은 비록 그녀가 안전하더라도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통과한 사람의 그림자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돕기 위해 심리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헬레나에게 평범함을 되찾으려 노력하지만 결국 내가 목격한 것을 목격한 뒤의 평범함은 무엇일까? 악몽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광기 가득한 눈으로 예배당, 노래, 다니엘을 꿈속에서 다시 살아냈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뛰었고 헬레나는 내 고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헬레나가 다가와 편안함을 주는 따뜻함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아, 다니엘.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실을 깨달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공포의 순환에 다른 집단, 다른 가족이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녀가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 진행하려면 일부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왔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영구퇴직을 요청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나는 평화를 찾아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헬레나와 나는 바다와 가까운 좀 더 먼 거주지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의 파도 소리는 과거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짙게 짙어지고 바람이 이상하게 불면 정말 그 원이 깨졌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저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공포는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서 돌아올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시나요? 어떤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림자 속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악은 멈출 수는 있지만 결코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심연의 부름을 듣게 될까요? 당신은요? 과거의 무언가가 아직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절대로 밝혀지면 안 되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인가요? 알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준비하세요. 공포는 잠들지 않으니까요. 잘 자요. 잠을 잘 수 있다면